소신 발언할게요. 이번에 스펙이 낮다 펜 기만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번 겔탭 펜 에디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여러모로 핫한 갤럭시 탭 S7 FE 삼성에서 팬 에디션, 그러니까 팬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들만 모아서 만든 것이 FE인데, 오늘은 이번 신제품이 어떤지 언박싱을 하고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리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나서 그거는 올려보도록 할게요. 패키징도 바뀌었죠. 얘가 그 갤럭시북에서 들어간 그런 패키징으로 전체적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갤럭시 탭 시리즈를 보면 저가형들은 굉장히 저렴한 패키징이고 플래그십으로 가면 갈수록 그나마 좀 괜찮은 패키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삼성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오죠. 색상에 따라 박스의 컬러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밍도 제가 구입한 컬러예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미스틱 그린 128기가의 6GB 램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이 램 때문에 6기가 이게 강제로 중간 모델을 구입해버렸네. 여기는 냄새가 크게 안 난다. 이게 항상 말하지만 이 느낌, 이거 진짜 좋거든요. 애플보다 요 느낌은 더 좋아요. 빤빤하게 쌓여져 있는 요 느낌. S펜은 이렇게 부착을 해라. LT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핀 찌르는 거. 그 다음 여기 원래 이어폰이나 이제 타입C 케이블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얘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갔지 않습니다. 충전기는 대략 15W급을 넣어줬고 타입C 케이블, 그리고 S펜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괜찮네. 제 갤럭시북은 미스틱 브론즈인가? 그거를 구입했을 때 S펜의 색상이 블랙이었는데 이번 갤럭시 탭 S펜 색상 통일한 거는 마음에 듭니다. 펜의 형상은 기존 갤럭시 탭에 들어간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색깔만 모두 다른 S펜들. 구성품은 끝입니다. 야, 와, 느낌 진짜 이거는 항상 뜯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 꺼낸 첫인상은 갤럭시 탭 S7 시리즈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쪽에 필름도 모두 붙여줬고 밑에 포고핀 단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얘가 이제 키보드나 여러가지 케이스를 연결해서 뭐 덱스 모드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C타입 단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얘가 살짝 나만 불편한가? 중앙에 있지 않고 이제 끝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게 얘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 그리고 동일한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S7 플러스와 비교하자면 스피커가 상단에만 있고 하단에는 따로 없는, 그러니까 위쪽으로만 두 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탭 S7이랑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요? 크기는 완전히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좀 단단하면서 얇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여기 스피커, 위쪽 스피커 그릴은 조금 더 크게 되어 있고, 이제 유심 단자, 마이크의 위치도 살짝 바뀌었다. 버튼도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좀 얇고 유광이었다면 지금은 무광에다가 약간은 더 납작해진 그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S펜을 부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왜 S펜 부착 위치를 왜 알려줬냐면, S7 플러스는 대놓고 여기 S펜을 부착하라는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S7 FE는 이러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를 해둔 것과 표시해두지 않아서 여기 그냥 대충 갖다 대야 하는 것, 물론 잘 붙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표시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면 FE는 LED 플래시가 빠지고 카메라가 하나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그 아이폰 XS인가?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얘가 처음에 듀얼 카메라인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한쪽은 마이크, 한쪽은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폰 카메라? 케이스도 호환이 되는지 보자면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의외로 좀 예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보다 FE의 디자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S7 플러스의 옆은 헤어라인 처리가 들어가면서 약간 뭐랄까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라면 FE는 좀 세련된 젊은 감성을 좀 노린 듯한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특히 색상도 그린이 되게 마음에 들고, 또 S7 플러스는 옆면을 보면 그냥 갤럭시 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면만 놓고 보잖아요. 그냥 뭔가 아이패드 같아요. 제 아이패드와 비교하더라도
뭔가 아이패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S7 플러스보다 FE의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살펴봤을 때 얘가 OLED는 아니고 LCD로 변경되었지만 베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되게 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얘를 살펴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S7 플러스보다는 훨씬 이제 좀 디테일이 좋아졌다랄까? 얘는 베젤과 디스플레이가 모두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지만 S7 플러스는 자세히 보면 안쪽 디스플레이에서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LCD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베젤과 일체화된 느낌이 나지만 OLED는 약간 뭔가 이제 무지갯빛이 이제 베젤과 디스플레이가 분리된 그런 느낌이 나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S7 플러스와 동일한 12.4인치 16:10 비율의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S펜을 지원하고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120Hz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삼성의 갤럭시 S나 노트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제 플래그십이라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수 기능이 되어버린 120Hz가 이번 FE에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제품의 포지션 자체가 대화면으로 필기하는 수요층을 노린 것 같은데 LCD는 그나마 이해할 수는 있어도 120Hz를 넣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워요. 그리고 얘는 지문 인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50G.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S라는 플래그십의 이름을 달고 지금 간단히 긱벤치를 돌려봤거든요. 싱글은 555점, 멀티는 1569점인데 아이패드 중 가장 저렴한 8세대는 A12 바이오닉, 싱글과 멀티 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얘에서 8만원 더 추가하면 구입할 수 있는 에어4의 프로세서는 A14 바이오닉, 싱글과 멀티 점수 둘 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애플의 경우 프로세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에는 어렵다 치더라도 적어도 S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적어도 S7급과 동일한 프로세서는 달아줘야 됐지 않나. 그니까 70만원대 가격인데 이 프로세서 사실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블릿은 스마트폰과 달리 좀 오래 더 쓰기도 하고 특히 뭐 고용량의 PDF를 쓰기에도 조금 이제 이거는 이제 추후 사용기에서 한번 제가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본 앱을 실행시켰을 때 따로 막 느리다라고 이제 생각 들진 않습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램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디스플레이가 크고 안드로이드 특성상 멀티태스킹이 아이패드보다는 더 좋거든요. 근데 결국 4기가로 구입한다면 이 큰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 버벅이거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성의 원 UI 자체도 램을 좀 많이 먹는데 추후 원 UI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했을 때 4GB는 좀 많이 아쉬운 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7 플러스와 동일한 1090mAh. 오히려 이 프로세서와 배터리의 조합으로 배터리 타임은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특히 진동 모터는 진동 모터는 따로 없습니다. 사실 뭐 태블릿에서는 뭐 진동 모터가 없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요. 뭐 아직까지는 뭐 버벅이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써봐야 알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 논란이 굉장히 핫했죠. 나름 스펙은 그래도 FE라고 하기에는 프로세서나 120Hz나 램이 좀 아쉽긴 한데 반대로 그 스펙을 생각하고 이 가격을 보니까 조금 뭔가 이제 띠용 하는 느낌이랄까. 갤럭시 탭 S7과 비교시 12만원 차이, 아이패드 에어와는 8만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세서는 아이패드와 이 급 차이가 진짜 거의 몇 년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이 태블릿이 뭐 S나 A나 뭐 이런 이제 네이밍을 다 버리고 나서 이 제품이 가진 포지션만 보면 막상 가격 자체는 아예 납득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12인치 태블릿이 잘 없어서 경쟁 상대가 잘 없긴 하거든요. 그나마 대화면 태블릿을 원한다면 얘처럼 S7 FE, S7 플러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얘보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나 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는 없죠. 게다가 원래 LT 모델을 사고 싶어 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격 자체의 포지션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이 제품이 굉장히 비싸다고 욕을 할까? 12.4인치의 큰 화면, 필기, 그리고 LT 3박자를 딱 요구하는 수요층이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태블릿을 구입하더라도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머신으로 쓴다고 이제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S7 FE는 네이밍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팬들이 원했던 스펙이 아닌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7 FE를 처음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흐름이 가격이 70만원대라 일단 오케이, S7 FE니까 그래도 플래그십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돈값은 하겠지?
뭔데? 70만원짜리 스펙이 왜 이래? 이 돈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S7이나 그냥 아이패드 에어 4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순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 게다가 와이파이가 아닌 LTE나 5G용으로 만든 게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최소 와이파이로 50만원대쯤 이제 나와서 선택지를 줬으면 이 정도로 그렇게 많이 까일 제품은 전혀 아니에요. 특히 외관은 제가 봤다시피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오히려 사전 예약 혜택이나 할인을 받으면 더 가성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이 3박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만 돈 더 주면 훨씬 더 좋은 뭐 아이패드 에어4나 S7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왜 대체 LTE로만 출시를 했어야 될까? FE면 팬들의 편의랑 이제 가성비를 위해 더더욱 와이파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스마트폰 S 시리즈, 그것도 스마트폰 FE에서 보여주던 이제 플래그십의 프로세서 120Hz 정도는 넣어줬으면 이 정도로 욕먹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니까 이 제품은 네이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정의한 FE는 팬 에디션으로 팬들이 좋아할 만한 핵심 기능을 모아서 가성비로 낸 제품인데 막상 물건을 까보니까 플래그십도 아니고 보급형도 아닌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랄까. 게다가 A 시리즈도 아니고 S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플래그십의 형상을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스마트폰 FE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계속 네이밍 정리를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갤럭시 S 네이밍을 계속 이상하게 막 갖다 쓴다면 나중에는 결국 삼성에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과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삼성의 S를 떠올리려고 한다면 가격은 비싸더라도 고성능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S7 FE에서 막 저가형 프로세서 120Hz 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점점 더 삼성의 S는 플래그십이 아닌 그 밑으로 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이 S7부터 태블릿을 굉장히 잘 내어서 그나마 안드로이드 그 죽어가던 안드로이드 탭 시장에서 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다음에는 적어도 플래그십의 이름을 쓴다면 그 플래그십에 맞는 스펙을 어느 정도 맞춰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스펙이 구리다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S6 라이트도 원가 절감이 오지게 들어갔긴 하지만 가격을 낮추면서 가성비는 되게 괜찮았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도 살짝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고가가 비싸도 이제 그것을 구입했을 때 사은품을 막 끼워주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대리점에서 말하는 이제 체감 구입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딱 적절하게 뭐 그냥 할인만 딱 해주거나 그냥 초기 출고가를 낮춰서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추세는 가격 자체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고 나머지 액세서리나 이런 사은품들은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예상과는 다르게 뜯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외관이 되게 괜찮아서 이제 좀 써보고 싶은 제품인데 제가 얘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제 조금 뭐 아이패드나 탭 S7과 이제 좀 비교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되게 많이 아쉽기는 해요. 여기서 프로세서만 조금 더 좋고 이제 와이파이 모델이 나오면서 가격이 살짝 더 내리면 진짜 얘도 가성비라고 불릴 만한 제품인데 프로세서랑 가격이 너무 아쉽네. 와이파이 안 나온 것도.